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1단원에 있는 극한 부분만 골라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단원 마무리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단원, 중단원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핵심 유형만 뽑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여러 번 풀어봐야 하고 다른 문제집 풀 것보다 이 문제를 하나 제대로 푸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여러 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희가 오늘 풀 문제들은 앞장에 6문제 그리고 뒷장에 4문제 이렇게 총 1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게 대입했을 때 바로 값이 나오는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죠. 잘 보면 2번에 1을 대입해주면 이게 루트 4가 돼서 바로 극한값이 나오죠.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죠. 이렇게 끊겨 있죠. 이렇게 끊겨 있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극한값이 없죠. 발산하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죠.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이고 여기 지금 다른 문제들도 우리가 영상이니까 천천히 풀이를 하면 1번은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 식 자체가 x 플러스 5만 남게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불편하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졌죠. 2를 집어넣으면 7 이렇게 만들어지고 무한대로 간다. 3번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갔을 텐데 지금 밑에가 3차고 여기가 2차예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밑에 차수가 더 큰 경우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정답 맞고요. 그 다음 4번은 2차분의 2차예요. 최고차한 개수비만 생각하면 되니까 정답은 7분의 2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밑에도 3차분의 3차니까 2분의 1 하시면 정답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얘인데 여러분 2번으로 넘어가셔서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색깔 좀 바꿔서 유리화 먼저 해야 되죠. 유리화를 해주면 여러분 수업 시간엔 제가 유리화를 자주 생략하는데 여기서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x제곱 있다고 치고 얘는 얘랑 가운데 부호만 다른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된 친구를 분자 분모에 전부 다 곱해줘요. 1 플러스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렇게 돼주면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식은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서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을 약분시켜주면 분자는 뭐가 남아요? 1 남고 밑에 있는 이 친구만 남게 되어서 0으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얘들아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죠. 샌드위치 정리는 항상 이렇게 부등호가 2개 있는 이런 형태가 주어지고 항상 무언가의 극한값을 묻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샌드위치 정리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된다 했었죠. 자, 이때 리미트 fx의 값을 묻고 있으니까 양변의 이 리미트를 다 취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리미트를 취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식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는 순간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 그렇지. 등호를 달고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x 무한대로 갈 때 fx 등호 달고 나와서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요식까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1차분의 1차라서 최고차항의 b 1분의 2 하니까 정답은 2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도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b 그래서 2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극한값이 2에서 2 사이니까 가운데 있는 이 값도 얼마다? 2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요거 중요하니까 꼭 연습해 두세요.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절대값을 가지고 있네요. 이랬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 값을 묻고 있습니다. 절대값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절대값이 그냥 나오는 경우랑 아니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경우로 나눠줘야겠죠. 이 경우에 등호는 지금 없는 상태고, 그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는 그대로 나오면서 fx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센스 있게 인수분해를 좀 해줍시다. 그러면 얘는 x-1일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위에는 인수분해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약분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된대요. 그랬을 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묶고 있다.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왼쪽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좌극한을 묻는다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극한을 묻는다면 이 식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예요. 따라서 이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2가 될 것이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때 얘는 좌극한을 묻는 거니까 2, 얘는 우극한 묻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빼주면 정답 4가 됩니다. 자, 3번이에요. 3번은 x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 식에 대해서 이러한 애들이 성립을 한대. 얘들아, 극한의 성질 쓸 때는 반드시 각각이 수렴해야 쓸 수 있다라는 게 기억나시면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리미트 fx도 존재하고 리미트 gx도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 둘을 각각 알파랑 베타로 두는 거예요. x는 2로 갈 때, 그죠? 2로 갈 때 알파랑 베타로 두는 거야. 그러면 이 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이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로 바꿀 수 있고 알파 베타는 6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전제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대.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합이 5고 곱이 6인 걸 가지고 방정식 만들 수 있지. 얘를 해로 가지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합은 여기 곱은 여기 들어가는 방정식 만들 수 있을 거고 얘를 적당히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x는 2, 3 이렇게 두 가지 해가 나올 거야. 그런데 이 중에 큰 게 알파라고 했으니까 3이 알파고 이게 베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제 이 식을 좀 만져줘야겠지. 이 식을 만질 건데 여기다 리미트를 다 쏴주는 거야. 분자 분모에 쏴주면 우리가 구라고 적을게요. 구하고자 하는 친구는 2알파 플러스 1, 3베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다 각각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자리에 3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7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갈까? 4번에 보시면 얘가 지금 좀 보기 싫게 되어 있잖아. 이것도 스킬인데 fun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지금 이렇게 fun적이 있으면 다른 문제집에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x-a가 되게 자주 보인다. 그치? 그러면 이 형태 자체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x-a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x가 a로 갔었는데 a를 살짝 이항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x-a는 어디로 가는 거지? 0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이 t는 0으로 갈 때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t분의 ft 이렇게 되고 얘가 2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 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한번 봐주자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t분의 ft 형태거든. 지금 여기는 fx밖에 없으니까 얘를 x분의 fx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분자 분모에 각각 그 x를 나눠주는 거지. 분자 분모에. 그래서 분자 분모에 x를 나눠주는데 나눠줄 수 있는 근거는 얘는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건 0이 아니면서 0한테 가까이 가는 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어쨌든 x를 분자에 나눠주면 2 더하기 x분의 3fx 이렇게 되고 얘는 3x 더하기 x분의 4f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극한을 한번 다시 취해주는 거야. 수렴하잖아, 그치? 수렴하니까 요 모양 그대로 갈 수 있는데 그 흔히 착각하는 게 얘들아 여기 문자만 바꿔주면 또 다른 식이 되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t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형태는 전부 다 2니까 리미트를 각각 취해주면 요 자리가 어디로 수렴한다? 그치, 2로 수렴하는 거죠. 얘도 2로 수렴하는 거지. 따라서 식이 2 더하기 3 곱하기
얘는 얘들아 0으로 가면 이거 얼마야? 0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정답 얼마가 돼요? 정답은 1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세요. 6번 같은 문제를 잘 읽어야 하는데 수투는 제가 얘기했죠. 1, 2, 3, 4차 함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다항 함수가. 그래서 식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fx가 지금 3차 함수야. 이걸 잘 읽어야 돼.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fx는 3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합시다. 그랬을 때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대. 그랬을 때 fx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이거는 미정계수 결정법을 이용할 건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 얘들아 분모가 0으로 가면 어때?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고 했지. 미정계수 결정법에 의해서 얘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f-1 0이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f2는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fx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수분해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겠지. 3개 곱해져 있겠죠. 따라서 얘는 잘 모르니까 ax 플러스 b로 두는 거야. 그 다음에 편의상 얘들아 이거 기억이랑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번에는 기억에 대입을 해보는 거야. 기억에다가 fx를 직접 대입을 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자리에 그대로 넣어줘요. 요렇게 넣어주면 약분이 되면서 약분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각각 집어넣어주면 식이 뭐 이렇게 바뀌죠. 3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이니까 3a 마이너스 3b가 되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니은에 대입을 하는 거야. 니은에 대입을 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어쩌고 저쩌고 ax 플러스 b 요렇게 줬을 때 약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3에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나요?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연립을 해줄 수 있네. 요 약분하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적당히 연립 방정식 식을 지금 더해주면 나오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인 게 나오네요. 따라서 fx를 구할 수 있군. 집어넣으면 끝나요.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여기 마이너스 1이랑 0 넣으면 마이너스 x죠. 요렇게 멈추셔도 상관없고 그래도 나는 좀 예쁘게 적고 싶다. 다 전개해서 예쁘게 좀 내림차순의 형태로 적고 싶다 하시면 이 식도 맞습니다. 자, 7번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뭐가 수렴하고 뭐가 수렴하면 뭐도 존재한다 이런 문제는 극한의 성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렴할 때 어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기억으로 가시면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랑 얘랑 얘가 둘 다 수렴값이 존재한다고 했어. 그럼 존재하니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알파랑 베타식을 적절히 조합해서 요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3이에요. 잘 보면 여러분 이게 fx의 극한값이고 이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gx의 극한값이 나와요? 이 식에서 이 식 빼주면 되지. 그래서 이 식 만들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해주면 되는 거야. 존재하니까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억은 참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도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 니은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값을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한 다음에 얘를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지. 베타식에서 알파를 나눠주면 gx를 구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눌 땐 좀 조심해야 된다 했지. 알파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없어서. 그리고 실제로 얘는 발레도 존재하는데 제가 답지를 준 반이 있죠. 답지를 준 경우에는 적혀 있는데 fx는 x분의 1이라고 두고 gx를 x라고 둔 경우야.
그러면 곱했을 때 극한이 1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fx는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이게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발레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레 정도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디귿 마찬가지로 얘를 알파라고 두시고 얘를 베타라고 둔 다음에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간편하게 어떻게 하면 gx 만들어낼 수 있어? 그치, 알파랑 베타랑 곱해주면 돼요.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gx 나오잖아.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곱했을 때는 걸리적거리는 조건이 없죠. 따라서 디귿도 맞아요. 정답은 기억이랑 디귿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중단원 마무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무한대꼴과 그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을 둘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신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무한대로 갔을 때 이 fx가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밑에가 2차였을 때 위에도 필시 몇 차다? 2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a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수렴했을 때 3으로 수렴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따지면 b 값도 구할 수 있어. b 얼마? 이제 3이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A에서 그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A, B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진정한 식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제 아니까, 그죠? 3x 제곱 cx 플러스 d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건데 우리 이거 인수분해를 하고 넘어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미적기수 결정법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수렴을 하고 분모를 가르쳐 줬는데 분자를 안 가르쳐 준 경우죠. 그래서 넣었을 때 0 되니까 얘도 넣으면 0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캐치해내는 거야. 그러면 D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요식만 살짝 만져보자. 요거는 3x제곱 cx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얘를 인수분해야 되는데 얘들아 인간적으로 이거 x는 1로 가는 극한값이니까 x-1로 약분이 돼야 돼.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쉽게 하자. 이거 3x 제곱일 거니까 여기 3x 무조건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얘가 되려면 요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상수항이랑 최고차항을 맞추면 돼. 그래서 요렇게 분자를 정리해주면 약분해서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러면 다시 요 극한값을 구해주면 1 집어넣어서 2분의 하고 1 집어넣어서 요것이 2니까 C값을 구할 수가 있죠. C값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죠. D값도 여기다가 대충 대입을 하면 D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B, C, D 값이 전부 다 나오게 되었죠. 계산을 해주면 되고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15번 문제이고 15번 문제는 누가 봐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인수분해 너무 하고 싶게 생겼죠.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합시다. 인수분해를 하고 얘도 인수분해를 하고 여러분 x는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1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약분할 수 있다고 했어. 약분을 하시면 남은 식을 나는 적을게. 남은 식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야. 이렇게 x는 1로 갈 때. 이때 여러분 이제 대입을 해도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집어넣어주면 2f1이고 위에 1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3 되죠. 이 값이 1이고 위에가 12니까 여기 얼마 되면 돼? 그렇지, f1은 6 되면 되겠네요. 뒷번호 치고는 문제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극한 부분에 있는 풀이는 다 완성이 될 거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문제들이 좀 많아요. 연속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나면 연속 배우게 될 건데 연속에서도 중단원, 대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중단원, 대단원까지 다 풀고 나면 1단원 끝나게 될 겁니다. 연속 나가고 있겠지만 그 전까지 극한 공부 좀 열심히 부지런히 해두셔가지고 연속도 무리 없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